초능력을 가진 히어로물이 많아지는 요즘이네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화가 하나쯤 있었으면 싶었는데 찾아보니 마녀라는 영화가 있더군요. 시청을 하고 보니 퀄리티가 매우 높습니다. 액션의 스케일이나 컴퓨터 그래픽 수준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예전 말도 안 되는 영상미로 보기가 어려웠던 영화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치 마블 스토리나 DC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해도 하나도 꿀릴 게 없을 것 같은 수준이랄까요? 벌써부터 두 편이 기대됩니다. 요즘 TVN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 김다미 씨가 주인공이니 안 보신 분들은 시청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영화 인트로 장면에서 몇몇 사진들이 잔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 실험실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지은은 한적한 농장 앞에서 쓰러지고 일하던 농장 주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슬아의 자식이 없던 농장 주인 부부는 지은을 딸로 삼고 잘 키워 어느덧 10이 지났습니다. 나이도 이름도 모르는 자신을 거두어 키워준 노부모의 보살핌으로 밝고 씩씩한 고등학생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고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농장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지자 모 방송국에서 상금을 걸고 진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로 합니다. 1차 출연한 방송이 나가고 지은 주변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영화 마녀는 박훈정 감독이 연출한 작품입니다. 시나리오 작가로 유명하며 그의 작품으로 악마를 보았다, 부당거래 등이 있고 2010년 혈투로 영화감독에 데뷔하게 됩니다. 2019년 39회 판타스포르토 국제영화제 오리엔트 익스프레스 작품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낙원의 밤, 2017년 VIP, 2015년 대우 등을 연출하였습니다. 주연 자윤 역의 배우 김다미 씨가 연기합니다. 1995년 4월 9일 생으로 청룡 영화상 신인 여우상과 대종상 신인 여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2017년 동명이인 프로젝트, 2017년 나를 기억해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현재 TVN에서 방영되고 있는 이태원 클라스에 출연 중입니다. 주연 닥터 벤 역의 배우 조민수 씨가 연기합니다. 1965년 1월 29일 생으로 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1986년 KBS 특채로 입사 후 연기를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7회 아시안 필름 어워드 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초미의 관심사, 2015년 레이디 액션, 2013년 관능의 법칙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주연 미스터 최 역의 배우 박희순 씨가 연기합니다. 1970년 2월 13일 생으로 극단 목화 출신으로 연극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는 연기파 배우로 2018년 54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남자 조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광대들 풍문조작단, 2019년 봉오동 전투, 2018년 별리섬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주연 비공자 역의 배우 최우식 씨가 연기합니다. 1990년 3월 26일 생으로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2011년 드라마 짝패를 통해 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22회 춘사영화상 특별인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20년 원더랜드, 2020년 경관의 피, 2020년 사냥의 시간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 개성있는 연기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연영희 역의 배우 고민씨 씨가 연기합니다. 1995년 2월 15일 생으로 SBS 연기대상에서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봉오동 전투, 2018년 세트플레이, 2017년 치즈 인 더 트랩 등에 출연하였습니다. 박훈정 감독의 마녀는 초능력자가 나오는 미스터리, 액션 영화다. 초반의 스토리는 답답한 수준으로 진행되지만 자윤과 명희의 귀엽고 발랄한 여고생 연기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감상할 수 있었고 일부 캐릭터의 대사와 설정은 기대 이하였지만 액션씬은 나쁘지 않았다. 현재 관람객 평가는 8.5점 수준으로 적당한 점수로 보임. 마녀이는 현재 스토리를 구상하고 있으며 원래는 해외에서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로 조직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오게 되는 설정으로 2020년 6에서 9월쯤에 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마녀일의 줄거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초능력 인간병기가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지 후속작의 내용은 어떤 식으로 제작될지 짐작할 수 있다. 1. 미국은 비닐리의 초능력을 가진 인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중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실험실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연구 자료와 대상을 세계 7개 나라에 제공해 실험을 재개하는 중이다. 2.
한국에서는 닥터 백이 연구를 총괄했으며 그녀는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존재로 쌍둥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은 닥터 백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고 전체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3. 초능력 인간 프로젝트는 1세대를 지나 2세대가 진행되고 있으며 마녀 1의 구자윤의 목 뒷부분에는 2세대 초능력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의 클래스 -2이 적혀있다. 4. 1세대의 경우 신체가 건강한 성인 남성의 몸에 뇌 실험만 진행해서 강화시킨 인간 병기로 신체가 썩어가는 부작용이 존재하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들어진 2세대는 능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뇌가 터져서 죽는다. 5. 실험체는 적을 사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미국 본사에서는 이들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여 철수 명령을 내렸고 실험체를 제거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영화의 시작은 상부에서 실험체를 제거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장 초기에 만들어진 1세대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2세대 아이들을 제거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자인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자식 없이 외딴 곳에서 목장을 운영하던 구 선생의 집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 일부 2세대 아이들도 목숨을 건진다. 그리고 10년 후 실험실에서 도망친 자인은 고등학생이 되었으며 행복하고 평범한 시간을 보낸다. 2세대의 경우 뇌의 과부하로 대부분 일찍 죽지만 자인은 최대한 뇌의 사용량을 줄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심하게 코피를 흘리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짐작한다. 자인을 키워주는 부모님은 소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데 소값이 폭락하고 엄마까지 치매 증상이 발생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큰 상금이 걸려있는 오디션 프로에 참여한다. 오디션 프로는 그동안 몸을 숨기고 살았던 자인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동이었으며 당연히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연구소 관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한다. 1. 경제적으로 힘든 부모를 돕기 위해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한 자인. 2. 그 프로그램을 보던 연구소 관계자들이 자인의 생존 사실을 확인. 3. 자신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짐. 4. 본인을 위험에 노출시킨 이유는 자인이 기억 상실이었기 때문이다. 5. 다시 연구소로 끌려간 자인의 앞에는 그녀를 만든 닥터 백이 있다. 6. 닥터 백은 자신의 새끼들을 없애고 싶지 않다며 돌아오라고 한다. 하지만 자인은 자신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일부러 잡혀온 것으로 어린 시절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으며 이후 실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다. 자인은 자신의 선택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으로 죽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치매에 걸린 양어머니, 다리를 저는 양아버지, 그리고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더 느끼고 싶어서 최악이지만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뇌의 손상을 막아주는 약을 챙겨온 자인은 아빠를 찾아가서 엄마에게 이 약을 여러 번 나눠서 접종시키면 악화를 막아줄 거라고 말하고 아빠는 자인에게 얼른 갔다가 돌아오라는 말을 남긴다. 3개월 후 자인은 닥터 백의 동생을 찾아간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모아놓은 치료약을 보여주는 자인에게 그거면 원한 것을 얻은 게 아니냐고 묻지만 지윤은 보다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다. 닥터 백의 동생은 옆에서 자윤을 바라보면서 미묘한 표정을 짓는 소녀에게 엄마 괜찮다고 말하는데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자윤처럼 2세대 초능력 인간으로 보인다. 자윤 너 언니한테 까불면 모가지 날아간다.